자, 게젤과 쿠바의 사회과정 모형. 이러한 체제 이론의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이 두 학자가 주장한 사회과정 모형 한번 저랑 살펴보자는 거죠. 자, 보세요. 게젤과 쿠바의 모형에 근거하여 교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 두 가지를 서술할 것, 혹은 이러한 교사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할 것,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게젤과 쿠바는 이런 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제도와 개인의 속성이에요. 즉 개인이 어떠한 제도 속에 있느냐, 또 개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제도는 어떠한 역할이 부여될 거고, 이 역할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수행하는데 또 기대가 존재할 겁니다. 역할 기대. 이러이러한 기대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조직은 그게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인은 인성이 있을 거고, 이 인성에 따라서 욕구 성향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 기대와 욕구 성향이 절충하게 되면서 결국 인간은 사회적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예시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규범적 차원과 개인적 심리적 특성들로 이루어진 개인적 차원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행위라고 본다. 자, 다시 결국 인간의 행동은 뭐랑 상호작용하는 거다. 이 역할 기대와 욕구 성향, 이걸로 대비되는 개인적 차원, 이걸로 대비되는 이 규범적 차원, 이것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사회적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교사의 특성은 교사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교사가 됐을 때 자기 성격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사회 체제인 교육 체제에 속한 교사는 학교 제도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면 담임교사의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했을 때 담임교사로서 갖춰야 할 역할 기대들이 있을 거예요. 담임의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이 담임의 역할을 맡았을 때 요구하는 어떤 기대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리더십 있게 통솔해달라, 혹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달라, 혹은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달라, 뭐 다양한 기대치들이 있을 거예요. 즉 교사의 인성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추고 있기에 교사는 개인이 원하는 자신의 취미를 하고 싶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 기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절충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담임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담임을 안 하면 좀 더 집으로 일찍 가서 내 취미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담임을 한다? 그러면 좀 더 헌신해야 되고 좀 더 아이들에게 뭔가 봉사해야 되는 어떤 의미가 커지게 됩니다. 역할 기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제도가 원하는 역할 기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의해서 교사 행동이 결정된다.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학생이 뭐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게젤과 쿠바의 사회과정 모형에서 서술하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교사 입장에서는 담임교사 혹은 부장교사, 학생 입장에서는 반장 혹은 학생회장,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 게젤과 쿠바의 사회과정 모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체제표를 그리라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 차원과 개인적 차원은 아마 요즘 예시를 들어가며 서술하거나 정의를 서술하거나 장단점을 서술하라는 추세로 많이 지금 교육 각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왜냐하면 가장 객관적인 지표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시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것도 있고, 혹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문제를 내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시는 답이 열려 있잖아요, 다양하게. 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시는 쓰기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외우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게젤과 쿠바도 나올 확률이 50% 이상 저는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보다 높다. 그러면 게젤과 쿠바의 사회과정 모형에서 학교 조직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군대 조직과 예술가 조직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학제에 근거하여서 학교 조직 유형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게젤과 쿠바의 관점에 따라 조직을 유형화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 사회는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역할과 역할 기대 지배로 개인적 인성적 요인은 사회적 행위에 의해 적은 영향을 미친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할과 인성이 상호작용 하잖아요. 근데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인성적인 것보다는 역할이 훨씬 더 많은 걸 부여해요. 왜? 지시, 통제, 이런 것 속성이 훨씬 강한 집단이죠.
맞죠? 이제 그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성향보다는 어떤 조직에서 기대한 역할에 더 많은 영향을 부여한다. 그럼 예술가 조직은 어떠냐? 반면 예술가 조직은 개인의 인성과 욕구 성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도적 여인은 그 행위가 적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계제가 쿠바는 학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과 인성의 중간치에 위치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보는 거죠.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역할 기대가 커질 수도 있고, 역할이 커질 수도 있고, 즉 사회적 차원, 제도적 차원, 혹은 개인적 차원이 인성적 측면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 사회는 양극단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으로 학교가 위기 시에는 역할 쪽으로, 안정기 시에는 인성 쪽으로 기운다. 즉 이거예요. 뭔가 위기를 직면할 때에는 개인적인 어떤 역할대로 행동을 하는 걸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학교가 위기에 있을 때는 제도가 학교가 만들어진 틀에 의해서 뭐 교사라든지 학생들이 따르길 바라는 거죠. 근데 뭔가 안정기에 있어요. 안정기에 있고 뭔가 이제 자리를 잡아나간 단계에서는 개인이 교사가 영향을 많이 발휘할 수 있고 학습자도 영상을 좀 영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그 집단이 속성이 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교 조직은 이 중간에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건 한 70%고요. 그래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역할 기대가 커질 수도. 근데 위기 시에, 안정 시에는 인성이 그 사회적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이러한 개체가 쿠바의 모형을 좀 수정했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이 개체가 쿠바의 모형이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형은 약간 좀 미비한 점들이 있어요. 텔렌에 수정한 거예요. 왜냐면 이 학교라고 하는 이 공간도 학교도 더 큰 넓은 범위에서 보면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국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학교라고 하는 이 제도 역할 기대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뭐 의사 집단이나 모든 집단은 그 집단보다 더 상위 개념인 어떠한 하나의 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개인과 이 제도와 역할 기대와 개인과 인성과 욕구 성향이 조화돼서 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또 무슨 뭐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그 조직 풍토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역할 기대와 욕구 성향 사이에서 그 절충점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그 풍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에 따라서 욕구 성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 역할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풍토도 빠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적 측면은 개인적 측면의 인성 욕구 성향이라고 했지만 개인은 따지고 보면 개인을 다 모아보면 뭐가 됩니까? 인류가 되죠. 이거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개개인별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적 측면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IQ가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인류학적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점을 받아들여서 만들게 된 게 바로 개체과 테렌의 수정 모형이에요. 근데 이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냐? 물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왜? 합리적 행동, 소속감, 일체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이 모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봅시다. 결국 규범적 차원 이것과 이 개인적 차원 이 두 개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수정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라는 제도보다 더 큰 차원의 사회의식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류학적 측면을 추가했다. 이 국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제도는 국가의 사회의식, 국가가 요구하는 관습, 그 관습에 따른 어떠한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뭔가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주의가 성립되고 유교주의 사회가 워낙 강했고 민주주의가 짧은 시간 안에 발달한 게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성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뭔가 우리나라는 그 개인적인 그 자유주의에 다 다가가지 못하고 뭔가 그것을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예를 들면 학교에서 뭐 교복을 입는다고 하든지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꼭 교복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교사로서 봤을 때 물론 이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또 학교에서 예를 들면 공립학교에서 연애를 한다든지 그 여러분들이 그 해외의 어떤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책과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소재로 다룬 영화나 책을 보시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현장과 외국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의 어떤 상황이 저는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너무 어떻게 보면 또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 틀의 안에서 계속해서 해오던 관습 때문에 못 바꾸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 가치, 예를 들면 교사 학생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또 그러한 것들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혹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에 의해서 그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때문에. 이해되시죠? 인류학적 차원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직 풍토 차원의 영향도 있다. 여기 보시면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은 상황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의 풍토가 인성을 발휘하게 가능하지 않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상호작용한다고 했는데, 규범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이 두 개 상호작용하는 게 그냥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조직 풍토가 어떤지에 따라서 영향을 또 달리 받는다는 거죠. 조직 풍토가 있고, 그 조직 풍토에서 형성된 어떤 의식이 있고, 이 의식에 의해서 소속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조직 풍토가 어떤지에 따라서 개인적 성향을 좀 더 많이 발휘하게끔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제도적, 하나의 집단이 요구하는 걸 더 많이 하길 바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제죠. 그냥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 그걸 결정하는 조직 풍토라는 게 있다. 그걸 추가시킨 거죠.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차원은 인간이라는 실체적 능력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해서, 우리는 개인의 사람이기 이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속성의 영향을 받는다. 그 유기체 구조 잠재력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더 세분화시켜서 결국 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본 게 개체과 텔렌의 수정 모양입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이 지금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개체과 텔렌 세 가지입니다. 개체과 텔렌에 의해서 이 수정 모형에 의해서 결국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으로 합리적 행동, 소속감 행동, 일체감 행동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냐? 첫 번째, 합리적 행동은 조직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사회적 가치와 일치할 때 합리적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의 조직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이것과 역할, 여기 보이시죠? 조직이 요구하는 역할과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가 일치할 때, 그러니까 이 기대, 조직 풍토에서 개인에게 요구한 이 기대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가 일치할 때 사람은 합리적 행동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보면은 교사라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해야 하니까 이렇듯 교사라는 직업은 사회의 가치에 부합함으로써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 집단이 하고 있는 어떠한 행위, 즉 이 학교 집단이 하고 있는 이 역할과 이 역할 기대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습과 가치에 일치하잖아요. 왜? 사회는 보다 더 바람직한 사람, 또 사회에서 더 잘 적응하고 사회에서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규칙을 잘 지키면서 무언가 자기가 이루는 목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바람직한 사람을 만드는 걸 목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습과 가치가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조폭이 조직의 경우에는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조폭이 집단이라고 봤을 때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습과 가치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폭 집단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집단 같은 경우에는 범죄 행위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범죄 행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범죄 행위를 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가정하면, 이 역할과 기대에 의해서 하는 행위들은 비합리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습과 가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즉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습과 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소속감은 뭐냐면 개인과 집단의 풍토가 조화를 이루어 조직의 일에 적극 동참할 때 소속감이 발생한다. 즉 이 소속감은 여기 보시면은 개인과 집단의 풍토가 조화를 이루어 조직의 일에 적극
동참할 때, 즉 집단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고 그럴 때 내가 소속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개인이 이 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원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데 조직의 풍토도 이러하다. 예를 들면 나는 선생님들과 함께 교류하는 거 원하는데 조직 풍토도 그러하다. 그럴 때 소속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 특성과 스타일과 그 조직의 풍토가 맞아떨어질 때 소속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풍토가 조화를 이룰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더 요약하면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 개인과 집단 이 두 개가 일치할 때 우리 소속감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일체감은 조직의 목표가 개인의 욕구 성향을 만족시켜 줄 때 일체감이 발생한다. 그래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랑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랑 같을 때, 그래서 여기서 추구하는 목적과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 같을 때 어떻게 일체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관점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수행평가를 하고 이러이러한 과정형 수행평가를 하고 학생들이 지도하는 것에서 옳다고 보는데 학교 측면에서는 그 교장 선생님과 주로 이제 그 부장 선생님들이 어떤 그 한 행위를 규정하겠죠. 규정했을 때 그건 좀 그렇다. 오히려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의 예를 들면은 그 성적 올리기가 더 중요하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이 형식으로 뭐든지 뭐가 진행돼서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제도 학교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일체감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속감은 좀 다릅니다. 소속감은 그 조직의 분위기 풍토와 내가 원하고 그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 성향 스타일이 어느 정도 영향을 맞냐에 따라 소속감이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집단과 제도가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와 내가 바라고자 하는 역할과 그 욕구가 다를 때 상충될 때 일체감이 발생할 수 없다. 절충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두 개가 달라지면 일체감은 발생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개젤과 텔렌의 수정 모형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합리적 행동, 인간이 하는 합리적 행동, 소속감의 행동, 일체감의 행동이 어떠한 관계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서술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제 생각에 개젤과 쿠바의 모형이에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개젤과 텔렌의 수정 모형. 완벽하긴 한데 이 모형이 좀 더 이 500자, 600자 내외에 적기에는 이 많은 내용들을 쉽게 풀이 적기에는 쉬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건데 저는 이 학교 조직의 유형의 특성을 써라고 한다든지 혹은 이 부분 사회가정 모양 이 두 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체제 이론 개체과 텔렌, 개체과 쿠바의 사회과정 모형, 사회체제 이론을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개방체제와 카우프만의 체제적 접근 모형을 끝으로 교육행정의 발달 과정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해드리고 싶은 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와우도 저는 어느 정도 그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여건과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지가 않네요.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최대한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이 보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빨리 많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학 분야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학의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